교통은 일상부터 세계 경제까지 많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신이 사는 마을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다른 도시로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죠. 또 물건을 빠르고 값싸게 운송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이나 원료의 생산지 근처에 공장을 지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교통은 우리 그리고 인류 전체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50년쯤에는 교통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체증에 짜증난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고안해냈다고 하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진공에 가까운 관으로 연결하고 내부에서 승객이 탑승한 캡슐을 쏘아보내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캡슐 하나에 최대 28명이 탑승 가능하고 최고 시속은 무려 1300k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력이죠. 여객기보다 빠른 속도가 승객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운행되어 친환경적으로 개발 중이라 하네요. 2050년에는 장거리 이동을 초고속화 시켜줄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자동차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일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의 원리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시명 에어택시가 이미 개발되어 2025년 김포공항에서 운행한 것을 목표로 착륙장까지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약 2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1회 완충 시 사용 가능한 시간이 아직 충분히 길지 않아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 외에 일반 승용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날도 그리 머지않아 보입니다. 도로주행과 공중비행이 모두 가능한 플라잉카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플라잉카는 교통체증을 완화할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플라잉카를 소유하여 운행 대수가 늘어나면 배터리 사용시간 외에도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도 많은 플라잉카가 운행되려면 소음을 대폭 줄여야 하고, 공중에서는 단순 접촉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항공교통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죠. 그래도 기술뿐만 아니라 체계를 정립하는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2050년쯤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미래라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비싸 보입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을 텐데요. 육지를 달리는 자동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를 빼놓을 순 없겠죠. 운전자의 아무런 조작 없이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언제부터 도로를 누빌 것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23년까지 2천만 원대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 등 운전 보조 기능에만 그치는 1단계부터 사람이 타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한 5단계 완전 자율주행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승용차인 0단계를 합쳐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 신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3, 4단계의 자율주행차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7년 4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 운행과 데이터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운전을 직접 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환자를 이송할 인력이 부족할 때에도 유용할 수 있죠.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듯 다른 커넥티드카 역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커넥티드카는 차량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 되어 교통센터로부터 주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은 뒤 운행에 사용합니다. 심지어 겨울철 빙판이 언 곳의 위치 정보를 받아 피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자체가 가진 센서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율주행차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죠. 커넥티드카의 원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나
플라잉카, 에어택시에 접목하여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죠. 이러한 미래 운송수단의 연료로는 주로 전기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대형 운송수단은 수소에너지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다른 형태로 변환이 쉬워 널리 쓰이는 에너지죠. 하지만 저장이 어렵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 충전 시간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으며 전기를 저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크고 무거워 물류용 대형 차량에 적용하기 어려운 등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용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화석 연료들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의 형태이고 이 때문에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결합하지 않는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소문이 났죠. 그러나 이전까지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그레이 수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리얼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소 저장 기술이나 인프라 구축, 안전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수소가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운송수단의 연료가 전기나 수소에너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사람들의 이동수단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주유소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 빠르게 대처하는 GS 칼텍스는 2020년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최초로 수소차 충전소를 포함한 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연료의 클린화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유소가 여러 교통수단이 모이는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물류를 운송하는 수단도 많이 바뀔 텐데요. 물류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물류 드론을 충전하기 편한 미래 주유소는 로지스틱 허브로서 물류 배달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교통의 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찾으러 오기도 편하죠. 이 외에도 최근에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주유소는 모빌리티를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공유 서비스의 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가까운 미래인 2050년에 교통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2050년에는 지역 내 그리고 장거리 이동 모두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어쩌면 더 안전해질 것 같네요.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빨라지고 비용도 저렴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교통의 중심이 될 압류에너지 GS 칼텍스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편리함을 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